오늘 주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책도 보고 공부하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명리학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명리학자인데, 저도 사이버대에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책들이 영성학 책서부터 심리학 책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에너지가 낮은데 예민한 사람을 위한 사주 공부. 에너지가 낮은데 예민한 사람을 위한 사주 공부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좀 같이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낮은데 예민한 사람. 명리학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신약, 살왕 뭐 정도 되겠네요. 신약, 살왕. 신약, 살왕은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여 당당하게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너무 무거워 해서 이게 찌그러지거나 주눅들거나 잠시 지쳐서 쓰러져서 쉬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꼭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제가 20대 때 속리산 문장대에서 청소년 어린이 캠프 교관을 했었는데, 제가 20대 때 청소년 수련원 교관을 하는데 속리산 문장대를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틀에 한 번씩 이제 그때는 극기훈련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속리산 문장대를 올라가는데, 와, 뭐 교관들도 힘들고 뭐 학생들도 힘들고 헉헉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산을 뛰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도사님들이시냐면요, 등에 지게를 메고 지게에다가 깡통 음료수를 잔뜩 메고,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지게에다가 음료수, 과자 싹 쓸고, 문장대에 보면은 휴게소가 아래에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그 꼭대기 바로 밑에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그 문장대 코스 매점에다가 물건 실어 나르시는 분들입니다. 물건 실어 나르시는 분들. 전에 한번 수락산에도 가니까 수락산 정상 밑에 무슨 포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포차 옆에 보니까 이따만한 지게가 있는 걸 보니까 그 수락산 꼭대기까지 물건 실어 나르시는 분의 지게로 보여지는데, 와, 그분들은 빼빼 마르신 분이, 보통 키도 안 커요. 빼빼 마르신 분이 다 부졌는데 자기 키보다 더 높은 짐을 짊어지고 문장대를 하루에도 몇 번을 뛰어나릅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국립공원에 보면은 뭐 대피소에 매점에 물건 가지고 오르내리시면 물 오르내리시는 분들 뭐 이런 것도 많을 텐데, 그분들이야말로 자기 체격보다 훨씬 더 큰 짐을 짊어지고 쉽게 말해서 평관을 극복하신 분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평관 강하신 분들이 그런 일 하면은 대단하실 거다.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이 에너지가 낮은데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명리 사업이, 명리 시장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예전에 그 하소연과 상담 다 받아주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점쟁이들입니다. 무속인들입니다. 자,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보통 민초들의 고민 상담 센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서양 심리학의 보급으로 이제 많은 상담 전문가, 코칭 지도자들이 이제 체계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이제 뭐 대학원까지 나오셔서 상담학을 공부를 하셔서 상담대학원 등 나오시고, 다양한 상담 분야에서 많은 인력들이 배출이 돼서 요즘에 뭐 성폭력 상담소, 뭐 가정폭력 상담소, 뭐 청소년 진로 상담소, 뭐 자살방지센터, 뭐 가정폭력 상담센터, 뭐 기타 뭐 우울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센터, 다양한 분야의 상담센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뭐 최면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굳건하게 터줏대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명리 상담이죠. 많은 상담사들입니다. 힐러들입니다. 물론 이 분야에서 가장 이제 활약을 많이 하시는 분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 각종 장애, 대표적으로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강박증,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대체로 이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이제 정신과에 가면은, 근데 사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라기보단 증상을 보고 대체로는 이제 약을 처방해 주시거나 치료법을 관리를 해 주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좀 기분이 우울하고 조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다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가면 또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신병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바로 무속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사람들의 고민 상담은 대부분 무속인들이 처리를, 명리업계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상담 시장을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고, 뭐 힘든 남편에게 시달리고 있던 부분들에게 같이 위로해주고, 뭐 이런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지탱해주는 어떤 상담센터의 역할을 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명리인들한테, 우리 명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에너지가 낮은데 예민한 사람들이 오면 저희도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주들이 이러한 문제로 있는가. 그러면 에너지가 낮은데 예민한 사람들이 어떤 사주 형태가 있고 또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저하고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위에 3개의 사주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 밑에 3개의 사주, 오늘 6개의 사주 샘플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6개의 사주를 보면서 이분들은 전부 다 아주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예민증이 실제적으로 증세가 나와서 현재 어떤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원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요, 요즘 시대는 다들 웬만하면은 한 20, 30년 살다 보면 다 정신과 한 번씩들은 가요, 요즘에 한 번 가면 양호하고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늘상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조금만 우울하면 이제 직장 못 다니겠어. 너무 가기가 싫어. 이건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심리 치료를 받아보고 병원에서 정신과와 관련된 항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하죠. 우울증을 약을 보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정신과 가는 게 이제 늘상 이제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릴 적에는 정신과에 갔다면 와, 미친 사람이다. 은평구에 백병원이라고 있었는데 와, 거기 갔다고 막 사람들 놀리고 그랬는데 정신과 갔다 왔다라는 말이 욕이었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미, 치읓, 니은도 욕이잖아요. 이제 미, 치읓, 니은, 노미나 년이나 이렇게. 그게 이제 그게 일종의 예민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주적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사주 상담을 하면서 특별히 좀 예민과 관련한 사주들에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그 예민이라고 된 사주들을 특징을 좀 보려고,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사주가 평관, 편인, 다자, 거기에 신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닌 케이스들도 일부 있습니다. 사주가 신강하거나 인비로 돼 있는데도 그런 사례들도 일부 있는데, 근데 대체로 비율상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사주들 다 보면은 관다 무인성, 여기는 편인 도식의 편인 평관 중중, 여기도 관중중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일지편관에 이런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극단적인 에너지 충돌, 그러니까 좌우충, 인신충 같은 금목상쟁이나 수화상쟁들이 탕탕하고 일어나는 약간 사주의 안정성을 좀 깨는 형태의 구조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사주들도 보죠. 여기도 특히나 금목상쟁이 상당히 강한 형태가 되어 있고요. 이 사주는 화에너지가 상당히 지금 많은데, 이건 ADH 지금 학생인데, 중학생인데, 완전히 정서 현재 불안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자녀. 이 사주 같은 경우도 금에너지가 상당히 많으면서 이 수화상쟁이 지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사주의 극단성이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조했다가 우울했다가 조했다가 우울했다가, 여기에 합쳐서 조울증이라고 하는 거죠. 확 뛰어올랐다가 확 우울했다가, 이런 형태가 좀 사주에 많이 나타난다. 사주에서 예민한 글자를 꼽으시오라 그러면, 보통은 사주에서 예민한 글자 꼽으시오라 그러면은
유금, 신금 이런 계열 되게 예민하게 봅니다. 이 양간보다 음간 계열에서 예민성이 좀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을목이 신금을 봤다든가 을목이 유금에 앉아가지고 신금을 올려다 봤다든가 하는 정도. 이거 뭐 한마디로 살기 위해 올라가 있는, 여차하고 떨어지면 금 위에 내가 잘라지는 그런 형태의 구조들이죠. 어느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할까요? 제가 이분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 사주신데요. 이 사주는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편인도식, 그 다음에 편관중중, 그 다음에 편인중중, 일간신약 하는 구조들이 지금 다 겹쳐 있죠. 자, 특히 이런 경우는 지금 양쪽의 편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양쪽의 기토를 지금 보고 있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편관을 제살하기 위해서 이 사주는 식신을 쓰고 있어서 식신격 사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식신이 편관을 봤으니까 뭐 식신제살, 뭐 식신제살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주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형태의 사주가 식상제살 형태입니다. 특히 식신제살. 식신제살 하면은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일간이 신강하면, 그래서 자기 의지가 있으면 자기가 강하게 식신제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거 해결해서 버린다라고 하는 식신제살의 에너지를 쓰는데, 일간이 신약하거나 할 경우에는 식신제살을 해야 하는데 에너지가 부족해 같은 문제, 방법은 아는데 지금 여력이 안 돼 같은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사주가 만약에 계유일주가 아니라 개해일주였다, 만약에 계유일주가 아니라 개해일주였다, 그러면 나의 강한 수의 근기로 해묘미 목국을 만들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지원군으로 해묘미 목국으로 삼합을 딱 만든 다음에, 야, 토 다 가지고 와, 내가 관성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자, 사주가 식신제살 형태로 돼 있으니까 직업 역시도 식신제살형 직업이니까 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근데 관을 두고 있으니까 조직에서 내 전문적 기술 능력을 써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프리랜서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이 형태의 사주, 이분은 지금 직업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식신제살도 직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응급구조사, 뭐 소방요원, 뭐 AS 기사, 뭐 문제 해결하는 사람, 뭐 금융 해결사도 있고, 뭐 기계적 해결사도 있고, 뭐 정신적 해결사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해결사 형태. 식신제살을 우리는 해결사라고 명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사회적 문제, 식신이라는 것은 관성이 나타나는, 편관이 나타나는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미연의 방지, 뭐 그런 속담들 있죠. 뭐 미리 뭐 대비하는,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 속담을? 뭐 미리 대비하는 뭐 그런 마음, 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식신이 관성을 봤으면 이렇게 보죠. 식신만 있고 관성이 없으면 미리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 안 터지는 거고, 식신이 관성을 봤으면 미리 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위협을 대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위협이 들어오는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주는 편관하고 식신이 서로 얽혀 있어서 식신, 편관이 계속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주가 되게 묘한 상태인데요. 편관이 식신 들고 식신 제살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편관과 식신은 한 덩어리입니다. 즉 문제를 만들어내는 곳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곳이 같은 곳이다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묘한 게 쓰여질 때에는 마치 나는 FBI에 근무를 하고 범죄 집단들을 잡아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FBI가 바로 그 범죄 집단이더라. 뭐 이런 형태의 사주들도 될 수 있고, 또 다르게 쓰면은 식신을 쓰는 편관 조직이다. 식신격이죠. 전문성, 전문 기술성, 어떤 전문 능력을 가지고 식신을 쓰는 편관 조직이고, 자신의 식신성을 천간으로 드러내서 편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곳,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이분은 직업을 프로그래머로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니까 계속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하고,
야, 이 프로그램 짜야 돼. 야, 이거 버그 해결해야 돼. 야, 기업에서 이런 프로그램 의뢰가 들어왔어. 우리 이런 문제 해결해야 돼. 이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 저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분은 다양한 기업 프로그램을 짜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식상을 쓰고 있죠. 목식신을 쓰고 있으니까 신기술 쓰는 사람, 새로운 기술을 쓰는 사람, 기술이 다 불뚝불뚝 잘하는 사람, 인목이 아니라 묘목 기술을 쓰고 있으니까 완숙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인목이었으면 인호술 하려는 기술, 뭐 돈 벌려는 기술이라고 보는데 묘목이면은 완숙한 기술, 목의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좀 재밌는 게 편인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식신격에서 식신을 도식하는 편인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편인이 악역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인이 악역을 맡았는데 그게 내 몸뚱이야. 그럼 이게 뭐 내 생각이야. 내가 식신 제사를 해야 되는데 나의 편인성이 내 식신 제사를 가로막고 있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다만 이 사주는 이 형태가 지금 과도기 형태예요. 과도기.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시주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묘미 합국으로 다시 식신을 살릴 수 있는 형태의 사주가 되는데 이 형태는 조금 희한한 형태인 게 유축합 가지고 있고 묘미합 가지고 있는데 또 충미충도 가지고 있고 묘유충도 가지고 있어서 합두되면서 충두돼. 네 개의 에너지가 이렇게 짜맞추면 탁탁 합이 되는데 또 이렇게 짜맞추면 네 개의 에너지가 서로 싸워. 충충충충충. 근데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것들끼리는 지금 싸워. 특히 일주화되어 있는 묘유충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묘유충을 해결하려면은 나의 유금을 유축합으로 붙이든가 아니면 사회의 식신을 나의 묘미합으로 붙이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해석을 할게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보세요. 자, 사회궁의 월지 식신은 사회적 전문성이고 사회에서 해야 되는 나의 일이에요. 사회에서 해야 되는 나의 일. 그런데 나한테 오더를 주고 있는 사회의 조직은 축토야. 사회의 축토라는 조직에서는 묘목보다는 유금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이 사회의 축토에서 하라는 일을 하게 되면 자꾸 묘유축으로 도식이나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싫어. 하기 싫어.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일이 하기가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내 관 세워서 하고 싶은 일 하면 돼. 이해되시죠? 이게 묘미합과 묘축 격각의 차이다. 자, 그러면은 현재는 지금 이분이 나이가 지금 한 36 정도 됐어요. 3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프로그램 짜기가 힘들고 아직 직장 조직에서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현재 이 사주는 과도기를 거쳐서 이분이 올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현재 회사를 휴직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내년까지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휴직해도 됩니까? 제가 지금 회사에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싫어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 공황장애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계시는 거죠. 공황장애라는 게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예민증입니다. 예민증으로 나 도저히 그거 못하겠어요. 감당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자, 사회궁에서 현재 유축합으로 금국을 쓰고 있으니까 식신 도식이 나요. 일단 편인도식은요. 1차적으로는 의욕이 꺾이다. 심리적으로 하기가 싫다. 하기가 싫어진다. 안 될 일이 자꾸 생긴다. 그래도 불굴의 의지로 밀어붙여서 하게 되면은 현실에서도 삐그덕 난다. 안 좋은 일 생긴다. 뭐 스케이트 타다 다리 부러진다. 뭐 겨울철에 뭐 빙판에 미끄러져서 다리 접질린다. 뭐 이런 등등의 도식 현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죠. 이 사주는 현재 과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묘유충을 겪고 있죠. 에너지가 극단까지 다다라서 극단의 정점을 찍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현재상으로는 금국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내년까지는 금국입니다. 현재. 올해 경자년, 내년 신축년. 내년까지는 식신이 안 돼요. 내년에 신축년 들어오면 여기도 편인 도식이죠. 묘축 격각이죠. 유축합하기는 하지만 내년까지는 쉬시고 내후년에 이민 개묘년이 들어오면
이민년이 들어오면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목기운이 상승을 하죠. 목기운이 상승을 하면서 비경겁제가 들어와서 식신 같이 생해해 주죠.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계묘년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주가 묘미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계묘년으로 가면은. 그거는 나는 계유인데 계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 나는 계유야. 나는 기본적으로 인성, 아이디어, 지식, 기획, 설계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 사주는 나는 편인도 써야 되고 식신도 써야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편인은 기획하고 아이디어 내고 설계하고 하는 거고 식신은 실행하고 테스트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이분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야. 프로그램을 짤 때 기획하고 아이디어 내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근데 현장에서 직접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설계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만 하든지 둘 다 하려니까 아우 싫어라. 아이고 싫어라. 게다가 이 편인의 예민성은 웬만한 식신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보통은 편인도식이 강하게 나면은요, 글을 써도 마음에 안 들어. 왜 이거밖에 안 나올까? 왜 이거 도자기 100개 구운 장인이 도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98개 깨는 마음으로. 아,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나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떡하라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장인의 별입니다. 슬럼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좀 다소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쉬시면서 좀 편안하게 자기 개발을 좀 하십시오. 인성 공부하십시오. 이민년부터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분한테 이제 권장할 내용은 이거죠. 이민년 계묘년에 비경겁제 천간에 대등한 비경겁제가 들어와서 야 우리 이 일 한번 해볼까? 저 일 한번 해볼까라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는 이게 일명 사회적 관과 개인적 관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관은 축토에서 투출된 관이고 개인적 관은 내가